지난 2013년 4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란 주제로 전남 순천에서 열렸던 국제정원 박람회. 자연과 생태라는 21세기 테마로 총 면적 92헥타르의 56개 주제정원을 보유한 대규모 정원단지가 조성되었고, 박람회는 6개월간의 개최 기간 동안 총 44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며 만들어낸 화합의 선물. 순천시는 팍팍한 도시 생활에선 쉽게 느낄 수 없는 힐링의 공간인 이 정원을 2014년 영구히 개방했고, 2015년 9월 5일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탄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만들어준 순천만 국가정원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청량한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갈대의 울음소리. 순천만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곳이지만 순천만은 지금 이맘때가 가장 아름답죠. 우리나라에서 갈대가 가장 많은 곳이며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손꼽히는 순천만은 국내 연안습지 중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었습니다. 순천만의 갈대군락은 새들에게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곳이며 전 세계 습지 가운데 희귀종 조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은 아주 미질의 갯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염되지 않은 갯벌이 순천만에가 있죠. 이 갯벌에 얹혀 사는 다양한 염생식물들이 자랍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갈대나 또는 칠면초인데요. 이러한 식물들을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저서생물들이 또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개나 짱뚱이죠. 또 이것들을 먹고 사는 새들이 이쪽에 날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먹이사슬을 통해서 거의 완벽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순천만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혹적인 여인의 자태처럼 S자형으로 굽어지는 순천만 구화도는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10대 낙조 장소 중 하나로 농경지의 취수나 배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름답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순천만의 숨은 비경은 그동안 사진작가들만이 아는 단골 촬영지였죠. 하지만 2006년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면서 이곳은 순천 제1의 명소로 떠올랐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길이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올라올 때 너무 좀 힘들긴 했었는데 이거 경치 보니까 이거는 쉽게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경치 아니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되게 행복해요.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1년에 한 50여 차례씩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렇게 일몰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래서 자주 올라오는 편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순천만의 속살이 초저녁의 햇빛으로 수줍게 물들어갑니다. 넉넉한 품에 안긴 수많은 생물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느끼고자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천만을 찾아옵니다. 순천만의 가치를 알아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제기되었죠.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 순천만이 순천시의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하나는 순천 도시가 발달하면서 자꾸 환경적 압박이 순천만 쪽에 가해지는 거죠. 무분별한 도심 팽창과 더불어 순천만으로 쏠리는 관람객들로 생태계의 변화가 감지되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 생태 울타리,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강구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절대 보존의 공간,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전이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순천만에서 5.2km 떨어진 지금의 순천만 국가정원 자리를 순천만 입구로 만들었죠. 팽창해가는 순천 도심과 순천만 연안습지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에코벨트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정원 박람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순천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중간에 생태축을 만들어라, 에코벨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죠. 에코벨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밀어줬습니다만 전체가 이 정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근데 우리 정말 우리 28만 시민들이 힘차게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순천 시민이 함께 정원을 조성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집 안뜰에서 가장 아끼는 나무를 기증한 시민부터 힘들게 키운 나무를 큰 정원을 만드는 데 보태고 싶다던 조경사, 고속도로를 만들며 베어질 위기에 처한 나무를 기증하고 싶다던 단체까지 시민들이 직접 기증하고 식재한 수목들이 정원에 푸르름을 더했고 방문객을 위한 훌륭한 산책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좌우로 심어진 꽃과 나무들은 이게 1년초에 다전생초가 있는데 1년초들은 계속해서 심고 다시 또 꽃이 지면 다른 꽃을 교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정원을 방문객들에게 구석구석 알리는 일도 물론 시민들의 몫이었죠. 그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아도 지역 주민으로서 정원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로만 한 30여 년을 살았는데 순천만에 정원이 생겨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리고 어느 단체에 봉사를 하는 것보다 정원에서 꽃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봉사한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의 참여는 정원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시민 한 명 한 명이 정원사의 꿈을 키워갔고 지방의 작은 도시 순천은 그렇게 도시가 아닌 하나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박람회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참여로 품격을 더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지형 디자이너로 꼽히는 영국의 찰스 쟁스는 도시 생태축 복원이라는 박람회 취지에 망설임 없이 작품 참여를 결정했고 한 달여간 순천에 머물며 또 하나의 순천을 정원에 담아 구현해냈습니다. 호수는 순천의 도심을 나타내며 호수 중앙에 솟아있는 언덕은 도심 한복판의 봉화산을 상징하는데요. 찰스는 봉화산을, 순천을 가장 훌륭하게 상징하는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호수를 가르는 데크로드는 순천의 젖줄, 동천을 구현한 것인데요. 이처럼 순천 호수정원은 순천 지형과 물의 흐름, 도시와 자연의 균형이 완벽하게 작품 안에 담겨 박람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찰스 쟁스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로는 정원 디자이너 황지혜가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대 정원 박람회인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하며 국내 정원 문화를 세계에 알린 중요한 인물이죠. 정원 디자이너로서 그녀의 역할은 땅이 가진 고유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생명 존중과 비움의 철학으로 매 작품에 임하는 그녀는 이번 작품에서 순천만의 본질인 갯벌의 가치를 갯지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공간은 보이지 않는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태계로 인해서 자연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 자연물이 드러나기까지는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땅 속의 지렁이라든지 땅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유기물들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갯지렁이는 갯벌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유용한 생물인데요. 황지혜 작가는 그런 갯지렁이를 정원에 형상화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내어주고 미술관과 도서관을 통해 정서적 풍요로움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랐는데 그때 문화 공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자연이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그 이야기 속에서 또 책이 아닌 자연물의 이야기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런 결핍들이 좀 생각이 나서 갯지렁이 안에서 아이들이 자연 안에서 보고 듣고 숨쉬고 또 책으로 소통하고 또 기억하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박람회장은 본래 거대한 농경지였죠.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수확과 결실을 맺었던 공간. 그를 기념하고자 황지혜 작가는 농부의 손을 조형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그녀만의 또 다른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가든 디자이너는 정원 디자이너는 농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각도를 계산하고 또 씨앗을 뿌렸던 우리 어머니들이 가든 디자이너가 아니었을까. 그녀에게 정원은 인간 본연의 욕구를 실현해주는 공간입니다. 풀 한 포기에도 우주의 질서가 있고 자연의 본질이 재생과 회복에 있는 것처럼 정원을 가꾸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의 질서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고 그녀는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 정원이라는 것은 일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정원 안에서 일을 통해서 많이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안에 정화되어져야 할 것들, 순화되어져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여내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쳐있던 영혼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간. 정원은 우리에게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정서적 가치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건강한 삶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공간인 것입니다. 지금의 순천만 국가정원은 단순히 풀과 나무만의 정원이 아닌 강과 습지가 한데 어우러져 넘치는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정원을 동과 서로 나누는 이 강은 순천의 도심을 가로질러 순천만으로 흘러가는 순천 중심의 하천, 동천입니다. 순천의 젖줄이라 불리는 동천은 순천만에게도 중요한 존재인데요. 그 이유는 순천만의 갯벌이 동천을 통해 끊임없이 영양물질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칠개, 짱뚱어, 꼬막 등 지구상 생물의 자그마치 20%가 서식하는 순천만 갯벌은 생물 생산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순천만 생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 245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거기에 순천만을 찾는 희귀종 조류를 고려하면 순천만 갯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순천에서 흐르는 동천과 이사천이 흘러들어서 이 순천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물들이 순천만으로 유입이 되고 또 토사가 유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동천과 이사천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순천만은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순천만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 그 첫 번째는 바로 동천을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동천에서 흘러드는 물이 결국 순천만 갯벌의 생태계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동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곧 순천만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천의 환경 정화와 환경 보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의 젖줄, 동천을 사이에 두고 정원은 동과 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는 미술관, 꿈의 다리인데요. 작업은 2010 중국 상해 엑스포에서 한국관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강익중이 맡았습니다. 자원의 재생과 순환이라는 개념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꿈의 다리는 한글의 멋을 세계로 알리는 작가의 작품답게 한글이 새겨진 유리 타일 1만여 개가 외부에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작가는 환경과 자연, 순천만과 정원을 생각하며 걷길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작품에 오롯이 담았습니다. 이 작품이 더욱 특별한 것은 컨테이너 내부에 담긴 3인치의 작은 그림들 때문인데요. 강익중 작가는 전 세계 16개국 14만여 명의 어린이들에게서 작은 나무 스케치북에 담긴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 속엔 아이들이 직접 그린 자신들의 꿈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꿈들이 수만 개가 모여 조화를 이루고 꿈의 다리를 만들었죠. 꿈의 다리를 건너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꿈과 다시 조우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꿈의 다리를 건너면 세계 정원구역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곳에는 꽃밭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움을 뽐내는 네덜란드 정원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각 나라별 특성과 환경에 따른 세계 각국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아주 특별한 세계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정원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나무도감원, 한방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테마 속에 만들어져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여유와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하늘이 내린 정원, 순천만 보존을 위한 순천의 도전은 440만여 명의 관람객과 86%의 만족도를 이끈 정원 박람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42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숫자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굴뚝 산업이 우리 인간의 경쟁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21세기는 삶의 질, 행복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행복은 바로 정원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중앙정부나 그리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원박람회 성공의 가장 큰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은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재정비하며 2014년 순천만 정원으로 영구 개방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정원은 그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해갔는데요. 그를 통해 순천만 정원은 2015년 순천만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침내 2015년 9월 5일 산림청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정원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새로 쓰게 된 것입니다. 순천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과 막강한 브랜드적 가치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갖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원하면은 이제 순천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브랜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런 브랜드 가치로 인해서 더욱더 경제적 효과가 더 배가 되고 이 가치는 사실 돈으로도 사실 환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조경과 관련된 관련 산업들이 이제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훼나 아니면 정원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순천과 연관된 어떤 음식이라든가 특산물 또는 관련 지역의 여러 가지 자연 풍광들, 이런 것이 덩달아서 이제 아우러지면서 전체적인 이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정원을 향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갈 것입니다. 정원이 주는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천만 정원이 이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저희는 그동안에 우리 순천 시민만을 위한 정원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주는 정원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책임감을 갖게 될 겁니다. 전국의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수학여행장으로서의 모습도 갖추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국가정원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후손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위대한 유산 순천만.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순천의 가슴 벅찬 도전은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이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순천만이 전해준 고마움의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시민의 열정, 그리고 국민의 기쁨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해갈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더불어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위대한 유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